일찍 시작하고 일찍 점심 드실까요? 네. 훨씬 낫죠. 대한민국에서 여러 교육을 가봤지만 여기서처럼 좋은 교육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박 4일 동안 먹여주죠, 재워주죠, 씻어주죠, 또 현장 구경시켜주죠, 좋은 강의 해주죠. 그래서 이 교육을 다들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건강 테스트 하나 해볼게요. 우리나라 박수로 박사학위를 받은 대동대 조용춘 교수가 만든 건강 박수인데요. 내장 기능이 좋아진대요. 내장 기능. 심장과 기관지가 좋아진다. 심장과 기관지가 좋아진다. 그 다음에 어깨가 좋아져요. 어깨가. 그 다음에 정력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방광이 좋아지고, 허리가 아주 시원해집니다. 허리 아주. 바꿔서 마지막 내장 박수 도도도도도도도도. 예, 감사합니다. 점심시간입니다. 당신은 다음 샌드위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참치, 햄, 계란, 야채, 여러 재료 섞은 것 자기 하나 골라줄까요? 하나, 둘, 셋 고르세요. 하나, 둘, 셋. 참치, 좋아요. 두 분. 피부 신경 쓰신 분, 좋아요. 햄, 두 분, 좋아요. 근육을 신경 쓰시는 분. 계란, 좋아요. 원기를 신경 쓰시는 분. 야채, 맞네요. 건강을 신경 쓰시는 분. 여러 재료 섞은, 엄청 많아요. 주는 대로 먹는 사람. 빨리 찍어요. 넘어갑니다. 달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빵, 동전, 얼룩. 아까 했죠? 평상시 좋아하는 색을 고르신다면 붉은색, 갈색, 청색, 검은색, 오렌지색. 자기 좋아하는 색을 고르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거 외치세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붉은색. 한 16분 정도. 감정 기복이 심하고 현실적인 향락주의자. 갈색. 갈색은 한 명도 없어요. 꼼꼼하고 성실하고 둔감하다. 청색. 우리나라 청색이 제일 많아요. 정신적인 면을 중시하는 내향형. 이분들이 좀 지나치면 머리 깎고 입산합니다. 그 다음 검은색. 세 분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마지막 오렌지. 오렌지도 꽤 있네요. 바람기가 많고 개성이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냥 대학 교수가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라도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강의 준비한 거 생각하면 갸륵하지 않습니까? 이 한 시간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것도 귀중한 시간 아니겠습니까? 태어나고 싶다면 어떤 동물로 태어나고 싶습니까? 새, 뱀, 사자개, 사슴말, 나비. 순간 정하시고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거 했습니다. 하나, 둘, 셋. 새 꽤 있네요. 지금 어디로 멀리 떠나고 싶으신 분들 잘 오셨어요. 여기 잘 오셨고. 그 다음 뱀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성적 욕구에 불만이 있는 사람들. 사자 세 분, 네 분. 지배 욕구 강하신 분, 좋아요. 개 세 분. 하루 종일 집에서 자며 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사슴 5분, 6분. 미에 대한 동경, 우아하게 살고 싶다. 말 5분, 좋아요. 우승해서 찬선을 받고 싶다. 마지막 나비 5, 6, 7분. 네, 바람 피우고 싶다. 한번 웃으면서 넘기는 겁니다. 웃으면서. 관계와 소통, 시작. 관계와 소통. 마이크를 들고 여러분 소통이 먼저입니까? 관계가 먼저입니까? 관계가 안 되면 소통이 됩니까? 기분이 나쁘면 소통이 됩니까? 말만 한다고 마음이 통합니까? 관계 소통 둘 다 중요하죠.
관계가 돼야 소통이 되고 소통이 돼야 일이 됩니다. 50세 아저씨. 여러분, 운전하다가 속도 위반해가지고 그 딱지 해가지고 그게 뭐죠? 무슨 금이죠? 범칙금? 네, 범칙금. 은행 가가지고 농협에 가가지고 내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순서를 안 하고 바로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거기 있는 은행 창구 아가씨가 번호 뽑았어요. 번호. 참, 이 아가씨 사람도 없는데 그냥 하면 안 되는 거. 안 돼요. 번호 뽑았어요. 성질 나가지고 문을 팍 닫고 나가버렸어요. 1시간 있다가 자동차 번호판 뽑아가지고 왔어요. 만들어낸 말이지만 소통이 안 되면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거죠.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을 보세요. 왼쪽과 오른쪽. 왼쪽은 멋있죠? 오른쪽은 지금 난리 났죠? 왼쪽과 오른쪽의 차이는 뭘까요? 소통이 잘 되니까 일도 잘 되고, 여기는 중간에 어깨 아픈데 왜 내 발을 밟고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어그적 해가지고 넘어져 버렸습니다. 왼쪽을 뭐라고 하냐면 시너지라고 그래요. 시너지. 시너지란 말은 아시죠? 그런데 여기는 뭐냐면 시너지. 시너지하고 시너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뭡니까? 직장에서 가장 무서운 병. 무서운 병. 월요병. 월요병. 99점. 99점. 직장에서 가장 무서운 병. 월요병. 99점. 그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직장암. 강의는 이래서 반전을 해줘야 강의가 되는 겁니다. 직장암이 제일 무섭지. 관계가 좋아야 소통이 되고, 맞지요? 관계가 안 되는데 소통이 됩니까? 소통이 돼야 일이 됩니다. 이제 가정에 돌아오시는 많은 분들, 이제 관계 설정을 가정에서도 잘 해야 되겠죠. 나는 소통 마인드가 있는가, 소통을 잘하는 사람인가 확인해 볼까요? 다 함께 왼주먹을 주시고 오른손을 드신 다음에 하나 둘 셋 하면 오른손으로 왼손가락 5개 중에서 하나를 잡아서 펴는 겁니다. 5개 어떤 것을 잡아서 펴도 돼요.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하면 5개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준비하시고 하나 둘 셋 하나 골라서 잡아서 펴세요. 펴세요. 옆 사람 보세요. 뭘 폈는지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봤지요? 손 드세요. 그러면 엄지손가락 배신 선생님 손 드세요. 오, 맞네요. 역시 신뢰성이 있는 분들이요. 최고할 때 어떻게 해요? 당신 최고. 이런 말 여러분 많이 들었으니까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 다음 검지 손 드세요. 검지도 다른 여기도 꽤 있네요. 검지가 꽤 있네요. 머리 복잡하고 어디로 떠나고 싶으신 분들 여러분 골치 아플 때 어떻게 합니까? 이러잖아요. 아우머리야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다음 가운데 손가락 중지 5, 6분. 네, 두뇌가 명석하신 분이래요. 이분 침 놓을 때 이게 머리래요. 머리. 그 다음에 새끼손가락 5분, 6분. 네, 소통을 잘하는 분. 작은 거 이게 뭐죠 이게? 약속도 잘 지키고 작은 것도 소중히 여기는 소통을 잘하는 분. 그 다음에 약지 1분, 2분, 3분. 세상 어렵게 사는 사람. 여러분, 약지는 펴지지도 않아요. 잘 안 펴집니다. 그냥 남이 하지 않는 것 하다가 사건 터뜨리는 분들. 그런데 이분은 아무나 이런 분들이 아니래요. 아인슈타인과 같은 천재적인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래요. 좀 이해가 되시죠, 세 분? 소통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관계가 잘 되죠. 소통 마인드가 있어야 관계를 잘하고 싶은 생각이 생기죠. give and take. 시작. give and take. 그런데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give and give and take 하고 싶죠. 근데 이 책에서는 애덤 그랜트는 어떻게 하면 관계를 잘할 수 있느냐 따라합니다. give and give. 근데 자꾸 take 하고 싶어요. 주는 만큼 받고 싶어요. give and give 하면 이게 또 온답니다. 그 원리를
체험하시면 좋겠는데, 기부하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거래는 기브앤테이크, 인간관계는 기부. 그러면 된대요. 그래서 관계가 잘 된답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소통 마인드 따라합니다. 신뢰하기. 그러면 소통되고 관계 좋아지죠. 한 15년 전에 좋은 세상 만들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기억하십니까? SBS에서 방송한 그 방송국에서 시골로 가요. 마을 회관 앞에 모여가지고 할아버지한테 마이크 드리면 영상 편지, 영시가 다 SBC 나왔다, 뭐 그거 기억나시죠? 프로그램에 오프닝 게임이 있어요. 단어 알아맞추기 게임인데 서세원과 신은경이 사회자였어요. 할머니 마을 회관 앞에 할머니 할아버지 앉혀놓고 할아버지한테 단어를 알려줘요. 서세원이.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걸 듣고 난 다음에 할머니한테 설명하면 할머니가 맞추는 게임. 서세원이 할아버지에게 이런 단어를 줬어요. 천생연분. 할아버지가 아주 자신있게 여보 당신과 나 사이. 할머니가 즉각 대답합니다. 왼수. 아니 두자 말고 녹자. 평생 왼수.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신뢰할 수 없어요. 왜? 할아버지가 젊어서 뭘 많이 피웠습니까? 담배. 신뢰할 수가 없어요. 할아버지라고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영감택이라고 그래요. 영감이라고 하면 영감택이라고. 그래서 신뢰할 때 소통이 된다는 거죠. 서로 신뢰할 때 소통이 된다. 그 다음에 인정할 때 소통이 됩니다. 인정할 때. 깍지를 한번 껴볼까요? 깍지를. 옆 사람 쳐다보시면 나하고 차이점이 있을 거요. 무슨 차이가 있나요? 네네네. 엄지손가락이 오른손이 올라온 분 있고 왼손이 올라온 분 있죠. 오른손 올라오신 분 손 들어볼까요? 오른손. 예. 절반. 왼손이 왼손. 절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손 안 든 분은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 예, 바꿔 껴볼까요? 어떠세요? 어색하죠? 따라합니다. 틀린 게 아니라 차이다. 차이 인정하면 소통되거든요. 차이 인정 안 하려고 그래요. 차이가 틀린 게 아니고 차이라는 걸 생각하면 인정합니다. 따라합니다. 언더스탠드. 제가 언더하면 선생님 스탠드. 그러면 이제 이해하면 소통이 된대요. 이해하면. 내가 이해해버려야지. 그러면 이제 소통이 된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저 사람보다 내가 한 단계 낮게 서주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언더스탠드. 똑같은 위치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내가 낮게 서주면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언더스탠드입니다. 이해하기.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는데 아내가 그럽니다. 여보, 외로워요. 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같이 대화하자. 또, 저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심심했어요. 50점. 여보, 외로워요. 저 말은 무슨 말일까요? 기다렸어요. 조금 전에 누가 외식하자 소리. 외식하자 소리 했죠? 저 말은 외식하자 소리래요. 외로웠어요. 하루 종일. 밥하기 싫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여보 나 외로워요. 그냥 밖으로 나가자 이 말이죠. 그러면서 밖에 나가면 뭐예요?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외식하자 소리래요. 저건 여자분이 나한테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기서 맞추는 분이 계시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강의 때 여보 외로워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한 분이 특이한 분이 있었어요. 침대로 가자.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럼 여보 외로워요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거 이해 못하면 이제 낭패잖아요. 당신도 내 말도 못 알아들어. 그러면서 이제 소통이 안 되는 거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를 잘 해야 된답니다. 배우자가 말을 할 때 한 단계 깔아놓고 말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지 않습니까? 그 말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소통이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존중할 때 소통이 되기 시작한답니다. 존중할 때. 이게 무슨 강아지죠? 말티즈. 우리 집 강아지 이름이 두 분인데요. 말티즈입니다. 말티즈. 지난번 이게 무슨 강아지요? 그랬더니 복설 강아지.
우리나라는 강아지를 이렇게 집에서 키운 적이 막 최근에는 많아졌는데요. 어디에서 먼저 키웠냐면 유럽에서 많이 키웠습니다. 먼저. 사람과 같이 자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온돌방이 있어가지고 따뜻한데 유럽에는 온돌이 없잖아요. 강아지를 껴안고 자면 따뜻합니다. 사람보다 2도가 높아요. 38.5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따뜻하죠. 그 털이 복실복실하니까. 그런데 왕이 강아지를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문제가 됐어요.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기만 하지 도리도리를 못해요. 그래서 왕이 전국에 지방을 써붙였어요. 우리 강아지를 도리도리 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큰 상금을 내리겠다. 끄덕끄덕거리기만 하지 뭘 못한다고요? 도리도리 못하니까. 그래서 전국에 지방을 싹 써붙여서 도리도리 시킬 수 있는 사람에게는 큰 상금을 내리겠다. 아무리 애견 훈련사들이 와서 다 해도 도리도리를 못 시키는 겁니다. 한 사람이 와가지고 왕이시여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나? 자신 있습니다. 못하면 제 목을 치십시오. 뭐라 목까지 내놨다고? 못하면 전혀 목을 칠 거네? 해보게 저한테 주시죠. 받았어요. 테이블 위에다 올려놨어요. 강아지 빤때기를 그냥 왕 뒤로 숨었어요. 얘 고친 건가? 아닙니다. 저한테 주시죠. 받았어요. 테이블 위에다 올려놨어요. 딱 한마디 했어. 너 또 맞을래? 아니요. 무서워가지고 주인을 사랑하고 존경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고 무서워가지고 그냥 도리도리를 이렇게 잘하게 되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또 이제 도리도리만 하지 뭘 못해요? 도리도리만 하지 뭘 못한다고요? 끄덕끄덕을 못하는 거예요. 전국의 지방을 또 써붙였어요. 이 왕이 우리 강아지를 끄덕끄덕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상금을 내리겠다. 아무리 애견 훈련사들이 와서 다 해도 끄덕끄덕을 못 시키는 겁니다. 옛날에 쳐가지고 도리도리 시킨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와가지고 제가 해보겠습니다. 자신 있나? 자신 있습니다. 못하면 제 목을 칩시오. 뭐라 목까지 내렸다고? 못하면 자네 목을 칠 거를 해보게 저한테 주시죠. 받았어요. 테이블 위에다 올려놨어요. 딱 한마디 했어요. 너 나 알지? 예. 무서워서 존경해서 순종한 게 아니에요. 무서워서 순종한 이런 걸 보고 언어 폭력이라고 그래요. 폭력이라고 폭력. 존중해서 순종해야만 진짜 멋있는 사랑이죠. 서로 간에 무서워서 순종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존중하기. 이분이 누구죠? 그래서 노래가 유명한 노래 가는 세월. 원래 가수였죠. MC도 하고 사회도 보고. 제가 이분이 60세 와이프 60세 생일 때 방송국에 와서 방송을 하다가 와이프한테 생일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 생일 선물을 주는 걸 딱 들으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죠. 라디오 들으면서 제가 딱 들으면서 그 이야기를 제가 지금 가져온 겁니다. 자기가 가수 돼가지고 지금 30년 동안 가수 생활했는데 와이프에게 생일 한번 찾아준 적이 없고 선물 하나 드린 적이 없어서 너무나 미안하다고 하면서 오늘 또 방송국에 와가지고 와이프 생일인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방송하고 있으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와이프에게 생일 선물을 주는데 생일 선물 내용이 뭐였냐면 내가 하늘이 부르는 그날까지 당신에게 존댓말을 쓰겠습니다. 그게 저에게 딱 감동이 오는 거예요. 멋있다. 야, 아내를 사랑하면 존중하게 되는구나. 그러면서 저도 그때부터 와이프에게 존댓말을 쓰기로 했습니다. 평소에 잘 안 하던, 그렇다고 반말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여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보배롭게 여기다 여보입니다. 처음 듣습니까? 보배롭게 여기다. 반말은 지금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보배롭게 여기다. 존중할 때 소통이 된다 이거죠. 존중할 때 소통된다. 존중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해버리면 군대 용어밖에 없죠. 군대 직장이 바뀌어야 될 고정관념. 최근 신세대 직장인 300명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입만 열면 반말하는 상사.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 다음 무조건적인 명령. 이것도 싫다는 거죠. MZ세대 지금 대학생들이 직장 생활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처음에 설문조사할 때 상급자가 하급자를 지배하는 경향. 여러분 이건 우리의 문화였어요. 제 시대 우리 시대에는 문화였어요. 문화.
일 안 해요? 예. 안 한다고. 일 안 하죠? 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 것만 하죠? 딱 자기 것만 하죠. 다른 거 안 하죠? 쉽지 않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을 제가 가르치지 않습니까? 아주 어렵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교수 머리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학생들한테 반말하면 교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왜 반말하십니까? 그래서 반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가까이 알면 몰라도 일단 입만 열면 반말하니까 군대가 생각나가지고 군대가 생각나가지고 한 말씀 드릴게요. 논산 출신 제가 논산 출신입니다. 제가 29연대입니다. 29연대 논산 29년 132885 군대 번호 132885 논산 훈련소에 3,000명이 처음 입교했습니다. 처음에 들어왔습니다. 3,000명이 들어와서 장교가 나와가지고 그래서요. 여러분, 나라와 국가의 부름을 받고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들어온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사회에서 쓰는 모든 말은 군대 용어로 바꾸는 겁니다. 군대에서 쓰는 모든 용어의 끝은 다와 까를 씁니다. 알았습니까? 모든 사병들이 알았습니까? 한 놈이 알았다. 야 임마 그때는 알았습니다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녀석이 한다는 소리가 알았다니까. 이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 존중할 때 소통이 그냥 되죠. 나이 어리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는 존경, 윗사람이 아랫사람한테 존중, 그래야 소통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통의 비결 중에 대화를 좀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화. 저는 대화를 잘 하지 않아서 문제인데요. 왜 당신은 말이 없어요? 저한테 항상 그래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말을 안 하면 실수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게 덕인 줄 알았는데 와이프한테는 그게 덕이 아니고 그냥 헛소리라도 계속 해야 되겠더라고요. 말하는 걸 좋아해요. 말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화하기. 여러분 대화가 뭐죠? 대화. 서로 말하면서 마음을 주고받는 거 이게 정답이죠. 지난 기술 때 대화가 뭐죠? 그랬더니 한 분이 대놓고 화내는 거죠. 대화라고 했더니 대놓고 화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대화를 해야 됩니다. 대화 안 되면 소통이 안 되면 불통되고 불통이 안 되면 먹통되고 먹통이 안 되면 복통되고 복통되고 깡통차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청하기, 대화할 때는 경청하기. 따라합니다. 경청하기. 제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학생들 앞에서 경청은 안 하고 말만 많이 하려고, 지시만 많이 하려고, 잔소리 많이 하려고, 학생들한테 교훈 많이 하려고 그러는 게 제가 느껴져요. 경청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경청. 공경할 경, 들을 청. 들을 청자를 보면 너무나 아름다워요. 기에다가 왕처럼 큰 기로 그리고 10개의 눈목으로 진지한 눈빛으로 하나된 마음으로 마음심 진심으로 들어주는 게 경청이래요. 멋있어요. 한문을 딱 보면 멋있는 말이에요. 경청. 따라합니다. 경청. 이게 줄탁동시어요. 줄탁동시. 병아리가 나오기 전에 계란을 어미가 20일 동안 품이면 20일 딱 지나면 이게 부화됩니다. 깨어나옵니다. 근데 스스로 깨어나오지 못하는 녀석들이 있어요. 속에서 깨잖아요. 뚝뚝뚝뚝 깬답니다. 뚝뚝뚝 할 줄이요, 이게. 쭉쭉쭉쭉 할 줄. 그러면 어미가 스스로 깨어나오지 못한 애들이 있대요. 그러면 이걸 듣고 경청, 듣고 쪼울타. 그러면 동시에 새 생명이 탄생하는 겁니다. 멋있는 말이죠. 줄탁동시. 그런데 이게 3시간 동안에 지나도 어미가 쪼아주지 않으면 못 듣고 경청하지 못하고 3시간 동안 깨워주지 않으면 3시간 내에 산소 공급 부족으로 죽는데요. 그러므로 경청은 생명이다. 시작. 경청은 생명이다.
잘 들어주는 게 생명입니다. 그래야 소통됩니다. 잘 들어주기. 잘 들어주기. 경청하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까지 들어줘야 되는데요. 마지막까지 못 들어주는 게 우리가 인내를 못합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자. 시작. 마지막까지 들어주자. 마지막까지 들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약국에서 약사가 약을 짓고 있는데요. 고객이 한 명 들어왔어요. 약사님, 딸꾹질 3일 가래요. 힘들어 미치겠어요. 딸꾹질 먹는 약 좀 주세요. 알았어요. 하고 약사가 약을 짓고 있다 보니까 고객이 밖을 쳐다보고 있어요. 고객이 그냥 뺨때기를 팍! 여러분 그런 말 들어봤습니까? 딸꾹질하는 사람 놀래키면 멈춘다. 놀래키면 멈춘다는데 이제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이 고객이 어이없는 표정으로 한다는 소리가 나 말고 우리 집 마누라! 약사가 좀 마지막까지 듣고 어떠냐고 하고 약을 줘도 모자람이 없을 텐데요. 너무나 급한 거예요. 급한 거. 마지막까지 듣고 말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잘 듣고 해주는 게 중요하죠. 마지막까지 듣고. 1박 2일 영상을 하나 볼게요. 이번 종목은 구력 속의 액션입니다. 준비! 고! 남자 완스 건시 원자 놀이 관자놀이 개과 천 개과 개과천선 시간을 좀 하고 진짜 당황하고 신이지자 빨리 신이지자 니끼니 금일 휴업 일일 휴업 일일 휴업 미친 안주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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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주일절 안주일체 안주일체 맞힌 거 아니야? 안주인상 말이라는 게 잘 듣고 잘 전달해야 되는데요. 아다르고 어다르면서 이 경청 자체도 안 되고 전달 자체도 안 되면서 갈등이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청 잘하기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경청하는 것 중에 제가 팁 하나 드리겠습니다. 남자는 결론부터 말하고 후에 설명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자분들은 설명하고 결론부터 말합니다. 남자는 결론을 먼저 묻죠. 아내가 막 설명합니다. 설명 못하고 결론이 있으니까 막 설명합니다. 남자가 바로 그럽니다. 결론을 말해, 결론. 지금 설명하잖아요. 결론을 말해, 결론. 질문 설명하잖아요. 남자는 결론이 먼저고 여자는 설명이 대부분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여자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마지막까지 들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여자분들이 남자분들하고 대화할 때는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설명해주는 팁이 중요하겠죠. 이게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서로 간의 남자와 여자의 차이점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순서가 좀 차이가 있지만 제가 공감하기를 먼저 가져왔어요. 공감하기. 경청을 한 다음에 공감을 해줘야 되잖아요. 공감. 제 와이프는 저한테 한다는 소리예요. 당신 왜 공감을 못해요? 소통 강의하면서 왜 공감을 못해요? 제가 이 강의한 게 죄가 돼가지고 공감을 못한다고 저한테 그럽니다. 공감을 잘해주는 거. 아내가 이야기하면 남편이 이야기하면 그렇냐고. 그래요. 공감하는 게 쉽지 않은데 쉬운 건데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배가 고프다고 밥을 허겁지겁 먹습니다. 할머니가 애를 봐주는데 아이가 학교 갔다 와가지고 막 배가 고프다고 허겁지겁 먹으니까 할머니가 천천히 먹어 천천히 아니나 다를까 허겁지겁 먹으니까 그냥 10분 있다가 할머니 배고파 할머니 하시는 말씀 내가 처먹을 때부터 알아봤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때 할머니가 공감을 해줘야 돼요. 공감. 배 아파? 배 아파? 그래. 이리 와봐. 소화제 하나 먹자, 소화제. 물을 갖다 서 먹은 다음에 침대로 누워봐. 할머니가 배를 살살 주무르면서 하는 말. 할머니 손은 금방 나와버려. 공감이 중요하다는 거죠. 공감하면 사람의 생명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게 잘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이 소통과 공감입니다. 성질 날 때는 공감이란 말 자체도 생각 안 나요. 성질 날 때는 대화의 법칙도 없어요. 그때 우리가 주의하면서 잘 해야 되겠다. 공감하기. 엄마 아빠 나 오늘 학교에서 100점 받았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 나도 기쁜데 우리 딸 얼마나 기쁠까? 그래 장하다. 내 딸 거실에 와서 아빠한테 좀 자세하게 이야기해봐. 아빠 있잖아. 어서 이야기해봐. 맞춤법 50, 산수 30, 과학 20 받았어. 이때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했다. 맞춤법을 제일 잘했네. 국어 공부 시키면 되겠구나. 공감해주기. 그러면 이 아이 갈수록 공부 잘하죠. 꼭 네 엄마 수준이다. 그러면 곤란하죠. 공감하기. 공감할 때는 좀 맞장구를 쳐주는 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를 위해서 맞장구 쳐준 사람, 다른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른 여자가 나를 맞장구 쳐준다. 곤란하죠. 내가 내 와이프가 아내를 남편을 내가 공감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내 아내를 공감해 주겠습니까? 아내가 나를 공감해 주지 않으면 누가 나를 공감해 주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공감해 주면 진짜 난리 납니다. 남편이 퇴근하고 왔는데 이마에 상처가 있어요. 와이프가 딱 보니까 상처야. 놀래가지고 이게 공감입니다. 이게 공감이에요. 이거 뭐야? 왜 그래? 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났는데, 그 조폭 같은 놈들을 만나가지고 내가 두들겨 패주고 오는 길이야. 그러면 공감해야지, 이때 공감. 당신 같은 남자를 만났다는 건 그놈들도 되게 재수없네. 공감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감을. 그런데 와이프가 한다는 소리가, 이거 그런 힘 있으면 오늘 밤에 나 한번 죽여봐. 그러면 공감이 되나 이거죠? 공감이 돼야 돼요. 공감.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공감입니다. 내가 공감 안 해주면 진짜 누가 공감해 주겠습니까? 공감해 주기. 그다음 표현도 좀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표현해 주기. 이런 표현은 잘 하시죠? 제 와이프가 저한테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고 저한테 뭐라고 그래요? 저는 감정 표현을 참는 편입니다. 참는 편. 저는 MBTI가 ISFJ입니다. ISFJ. 완전 내향형에다가 사람 관계 중심형에다가 조용하고 나서지 않고 그냥 계획대로 잘 나와 스스로도 잘 책임지고 잘 해나가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표현할 필요도 없어요. 힘들다고 할 필요도 없어요. 내가 그냥 차근차근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제 와이프는 저를 보면서 알 수가 없대요. 저에 대해서 알 수가 없대요. 당신은 알 수가 없어요.
거의 35년, 37년, 38년 살았는데도 알 수가 없대요. 알 수가 없대요. 제가 표현을 잘 못한다는 뜻이죠. 이런 강의를 22년 동안 했어도 표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2년 했지 않습니까? 그래도 표현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통이나 공감이나 관계는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마인드지 훈련해서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마인드가 일단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인데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와. 여러분 시골에 버스 있지 않습니까? 버스. 도시에서 사는 청년이 시골 버스 갔어요. 5일장. 옛날에 5일장. 그 버스가 가질 않아요. 사람들이 차야 가요. 옛날에는 시간이 약속한 그냥 버스 사람이 차야 갑니다. 그 다음에 에어컨도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도시에서 온 청년이 답답하니까 버스는 탔는데 안 가니까 기사 양반한테 그랬어요. 아저씨! 이 차 언제 갑니까? 이 똥차 언제 갑니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아주 친절하게 네, 똥이 차야 갑니다. 그러면서 이 총각하고 이제 티격태격하면서 이제 계속 갔어요. 가다가 이제 청년이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내리면서 이 청년이 기사한테 그랬어요. 아저씨 평생 이런 똥차나 보시오. 그러니까 이 아저씨가 젊은이 평생 이런 차나 타고 다니게.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와야 뭐가 우선순위입니까? 내 입장에서는 오는 말이 좋아야 가는 말이 곱고, 저 사람 입장에서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겠죠. 오는 말이 별로다 그러면 내가 거친 말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표현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엊그저께 TV를 보면서 이런 거 봤습니다.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아르바이트생, 여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어요. 30대 남자가 들어가면서 라면 이거밖에 없냐 그랬어요. 쭉 보니까 라면이 없거든. 아가씨한테 아르바이트하면서 라면 이거밖에 없냐 그랬더니 아가씨가 그거밖에 없어. 야, 네가 나를 언제 봤다고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너는 나를 언제 봤다고 반말하니? 오고 가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죠. 처음에 하는 말이 중요하죠. 누가 먼저 했는가가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들 결혼을 중매 결혼하셨습니까?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연애 결혼하셨습니까? 반반 했습니까? 연애 결혼, 중매 결혼 하는 분들 다 각자 복이 있어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중매 반, 연애 반 하는데 중매가 더 강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 와이프를 이제 몇 번째 만났냐면 저는 7번 선을 봤습니다. 7번. 7번 선을 볼 때 3번은 저쪽에서 나를 차고 4번은 내가 차였어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7번을 그렇게 당하고 나니까 장가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안 생겨요. 어떡하나 생각 중에 있는데 누가 또 소개해 준다고 하길래 만났는데 딱 만나는 순간 내가 뿅 갔어요. 이야,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사람은 첫눈에 반해야 가는 거야. 여러분, 제 아내가 미스 코리아 출신이에요. 김성령 아세요? 김성령? 김성령의 5년 선배입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입니다. 선생님도 미스 코리아 출신이지? 미스가 뭐예요? 아가씨, 코리아? 하는 거야. 미스 코리아 출신이죠? 제 와이프에게 지금도 미스 코리아라고 하면 기분 좋아요. 미스 코리아 출신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은 그냥 사용해도 좋아요. 어디 좋은 말은 듣고 이제 사용하시면 됩니다. 미스 코리아 출신. 여덟 번째 만난 거죠, 여덟 번째. 근데 와이프가 왜 제 마음에 딱 들었느냐. 웃는 모습이 천사예요. 웃는 모습이. 잘 웃어요. 첫 이미지가 그래서 중요한 것 같아요. 첫 이미지가. 웃으니까 그냥 다 예뻐 보이는 거예요. 예뻐 보여. 웃으니까 그렇게 예뻐 보여요. 웃는 모습이 더 예쁘지만 웃으니까 더 예뻐요. 그래서 와이프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제가 약속한 게 있어요. 결혼하면서 데이트하면서 3가지 말만은 하지 말자. 못 살겠다, 갈라서자, 헤어지자. 못 살겠다, 갈라서자, 헤어지자. 이 말만은 우리 하지 말자. 그때 이제 데이트하면서 그런 말을 했죠.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못 살겠다, 갈라서자, 헤어지자 이 말 하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생각이.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얻어나는데 결정해서 얻어나는데 하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죠. 아내에게 그래서 그 이후로 그 전부터 반말을 해본 적이 없죠. 내 아내 내가 챙겨주지 않으면 누가 챙겨줄까? 다른 남자가 챙겨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진짜 큰일 나요. 내 아내 내가 소중히 여기지 않으면 누가 존경해? 내 아내 다른 남자가 존경한다고 그래 봐요. 내가 잠을 자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존중히 여기고 존경하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표현하기. 마음속에 표현 좀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2달 전에 저희 아버지가요 95세예요. 어머니가 93세. 제가 아버지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어요. 작정을 하고 명전에서는 못하니까 좀 쑥스러우니까 전화로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냐? 엄청 기분 좋았을 거예요. 아버지 같은 분 세상에 없어요. 아버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웃으세요. 그리고 빨리 엄마 바꿔주세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야 나도 우리 자식들 다 똑같이 다 사랑한다. 어머니가 얼마나 지혜로워요. 다 자식들 사랑한다. 이제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셔도 저는 후회함이 없어요. 그 말 했으니까 후회함이 없어요. 표현한다는 것은 속에 있으면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표현을 좀 잘 해주시면 좋겠다. 부부끼리도 사랑한다는 말 표현 못한 분들 꽤 있습니다. 해주시면 이번 기회에 제 강의를 듣고 도전받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표현하기. 멋있죠? 100마리 있습니다. 100마리. 외국분 이야기인데 결혼날 초원에 넓은 초원에 푸른 초원에 결혼식 날 결혼식이 끝나고 신랑과 신부가 말을 타고 둘이 얼마나 멋있어요. 그림 같은 환상적인 모습으로 신랑 신부가 100마리를 타고 신부는 드레스를 얼마나 멋있습니까? 가는 모습이. 그런데 이 남편 말이 조금 건방져가지고 가다가 엉덩이를 딱 제끼는 바람에 남편이 떨어졌어요. 그 와이프가 놀라면서 근데 이 남자는 얼마나 인격자인지 화도 내지 않냐고 딱 먼지 턴 다음에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한테 딱 한 번 이야기 한마디 했어. 한 번이다. 한 번. 말을 타고 계속 다시 이제 갑니다. 가다 보니까 또 이 말이 원래 그런가 봐요. 엉덩이를 딱 제끼는 바람에 2번째 떨어졌어요. 그 순간 이 신랑이 총을 딱 꺼내가지고 빠방 쏴버렸어요. 팍 쓰러져서 죽었죠. 그러니까 신부가 아니 여보 아니 말을 그러면 되다고 이때 남편이 딱 한마디 했어요. 한 번. 그 이후로 부부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폭력입니다. 폭력. 여러분, 부부싸움은 하는 게 정상입니다. 동의하시죠? 잘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언어 폭력으로 인해서 상처받으면서 말을 더 이상 하지 않고 관계가 안 좋은 친구들, 부부들이 꽤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이 표현하는 것 상당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새 끝이 왔어요. 끝이?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까? 네. 여러 강의 많이 들었지만 그 마지막 피날레를 멋있게 장식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저도 퇴직하시는 여러분 앞에서 강의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하고, 또 어디에 가시면 또 저를 또 인사하면 만나면 좋은 인사를 나눌 수 있기를 바라면서 관계와 소통 잘 들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